반갑습니다. 자이스토리 듣기 총정리 모의고사 중학교 3학년의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지난번 예고한 것처럼 이제 듣기 발음 특강 모의고사가 또 2회차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함께 살펴볼 발음 특강은 강세, 동화, 묵음, 축약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용어가 지금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부터 좀 가볍게 이해를 해보면 이제 강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와 이제 한국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 너무 많지만 특히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들리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강하게 읽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섞여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이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 한글을 배울 때 요 단어 이 부분은 세게 읽고 이 부분은 약하게 읽어. 우리는 이런 거 자체를 애초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강세를 주는 그런 특징이 아예 없는 언어인데요. 영어는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듬을 타듯이 한 문장을 말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고요. 내려왔으면 다시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파도 타기 하듯이 리듬이 존재하는 언어다. 분명하게 읽는 거, 그리고 약하게 읽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화 현상은 뭐냐. 이때의 동이라는 건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발음이 앞에 있는 발음과 비슷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단어 두 개 보시면 원래는 각각 발음을 해본다면 앞에는 didn't 그리고 뒤에는 you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읽을 때는 didn't you, didn't you 이렇게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didn't you가 아니라 didn't you처럼 그래서 t하고 you 발음이 만나잖아요. t와 you 발음이 만나면 앞에 있는 트 발음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마치 추처럼 발음이 나는 현상 이런 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묵음은 말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발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 않는 이거는 뭐 발음에 뭐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소리를 내지 않기로 약속한 발음, 스펠링으로만 쓰는 발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거를 know라고 읽지 않잖아요. 그냥 know라고 읽지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런 묵음 같은 단어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축약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뭐 이거는 발음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축약된 거를 어떻게 내가 읽을 것인가만 잘 알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I've라고 읽죠, 요거를. I have의 축약이고 읽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묵음 같은 것도 내가 어떤 단어가 묵음인지만 알면 되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 실제 여러분들이 발음 현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강세와 그리고 동화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중에서 강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음절이나 문장의 특정 단어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잠시 후에 예문에서 또 좀 보겠지만 얘를 강하게 발음하면 그 다음번은 반드시 약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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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타듯이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좀 동그라미가 크게 되어 있는 것이 강하게 발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이 약하게 발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리듬을 탄다. 근데 여기 사실은 법칙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약하게 읽고 어떤 걸 좀 강하게 읽는지가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내용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발음하고 그리고 기능어라고 하는 것을 약하게 발음을 하는데 이제 내용어가 우리가 뭔가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또는 내가 알아들을 때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 반드시 이 부분은 제가 꼭 알아들어야 돼. 이런 걸 이제 내용어라고 하고요. 주로 우리가 품사로 따지자면 명사, 형용사, 부사
아니면은 뭐 부정문도 긍정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하게 발음하게 되고요. 그다음 기능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약하게 들려도 전반적인 내용상 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 요렇게 주로 그런 것들이 이런 대명사라든지 대명사죠. 관사 같은 거 그리고 전치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살짝 약하게 발음해도 빠르게 훅 지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약하게 강세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모든 걸 다 영어에서 막 한국말처럼 단조롭게 She remembers him wearing a black jacket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She remembers him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죠? 아, 요거를 쌤이 강세를 아까 좀 반대로 표시를 했네요. 자, 여기 요렇게 이게 내려가야죠. 요 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그렇죠? 아, 요런 식으로 리듬을 타게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she라고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she remembers 요런 식으로 요 동사 부분, 명사나 형용사 부분 요런 부분들을 주로 강세를 받아요. She remembers him wearing a black jacket. 그쵸? 그래서 wearing 이렇게 세게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wearing a black jacket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I'm looking for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아까 전치사 같은 거는 사실은 기능어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시 전치사를 지나서 요런 my 부분 요런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 부분에 조금 더 강세를 받는다. 그래서 I'm looking for a bookshelf for my new house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Looking for a bookshelf for my new house 이런 식으로 강세가 리듬이 이어지고요. 자, 여기서도 요렇게 자, 여기서는 지금 또 지금 반대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강세를 안 받으면서 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조동사 같은 것들도 조금 짧게 끊어집니다. should라고 하지 않고요. he should 이렇게 짧게 끊어지면서 강세를 잘 안 받죠. 뒤에 있는 choose가 더 중요하니까요. One of these three classes. He should choose one of these three classes.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내가 어떤 게 기능어고 내용어인가를 여러분들이 막 따지면서 하지는 않죠. 리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하면서 평소에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가 바뀌는 동화라는 거. 앞이나 뒤에 오는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인접해 있는 소리를 닮아가려는 현상입니다. 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자면 각각 또 따로 읽으면 그리고 lot 이거잖아요. 이거를 한 문장 속에서 읽을 때 I practiced a lot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A lot. 그러니까 얘를 발음하면서 이미 니을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lot 또는 a lot 이거를 또 a lot 이렇게 한국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a lot 이렇게 이미 얘 발음하면서 얘가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전에도 봤었죠. 트와 유가 만나서 추처럼 발음이 됩니다. meet you가 아니라는 거죠. I meet you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meet you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번에는 드하고 유가 만나면 이번엔 지읒 발음이 나요. 그래서 would you 보다는 would you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ould you 이런 식으로 살짝 지읒 발음이 섞여서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묵음이었습니다. 자, 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스펠링 자체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단어들이었고 뭐 우리 교재에는 발음을 편하게 하면서도 의미를 살리려고 생긴 현상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 몇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그냥 바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hours라고 읽지 않죠.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할 때 hours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실제 발음이 되지 않아서 hour 아니라 hour. 그래서 실제로 1시간 할 때 a hour이 아니라 an hour, on을 붙이죠. 왜? 얘는 실제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모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음에 붙이는 on을 붙여준다. an hour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익숙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write라고 읽지 우리가 얘를 write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묵음 처리되는 스펠링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죠. 자, 이번에는 축약. 그래서 요거는 발음의 현상보다는 당연히 줄여졌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도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s가 아니라 what. 눈에 보이는 대로 줄여진 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ruit? 이렇게 읽게 되고 이것도 he is라고 읽지 않죠. 줄여졌으니까 줄여진 만큼 짧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his라고 읽죠. 그렇죠? 그래서 he's taller than his younger brother.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아이들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강세, 동화, 묵음, 축약 현상을 담고 있는 문장들을 실제 들으면서 같이 한번 빈칸도 채워보고 이 현상이 이렇게 우리가 배운 특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볼 건데요. 먼저 요거 여자가 하는 말 들어보고요. 이제 두 번째 남자의 말에서 빈칸도 채워보고 그리고 어떠한 이 빈칸 부분이 지금 이게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강세를 받는 건지 받지 않고 있는 건지 그거에 좀 강세에 집중을 하면서 이 단어 문장의 현상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I've got so many pimples on my face recently. 자, 여자는 I've got so many pimples. 이게 뭐예요? 여드름. 그러니까 얼굴에 recently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I don't know why. 그리고 I don't know why.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남자의 대답에서 Isn't it because you don't wash your face? Isn't it because you don't wash your fac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빈칸에는 because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you don't wash your face에서 wash your face 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두껍게 들어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Isn't it because? 이유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you don't wash your face. 그래서 세수를 안 해서인 거 아니야? 세수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됐었다. 요거 예전에 만나봤었던 문장 같은데, 그쵸?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보죠. I'm looking for a digital camera. I'm looking for a digital camera.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빈칸 채워보죠. How much do you plan to spend? How much do you plan to spend? 이렇게. How much, how? 강조를 애초에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사라고 하죠. 의문문의 맨 앞에 의문사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의문사가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강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려야 돼요.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강조를 받는 내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ow much do you plan to spend? 라고 아까 얘기를 해봤고 얼마나 소비할 계획이신데요. 얼마나 쓰실 계획이시죠?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Emily, there's a bookmark on your desk. Did you make it? 자, 아빠 같아요. 그렇죠? There's a bookmark. 책갈피가 있더라. On your desk. 책상 위에. Did you make it? 너가 만들었니? 라고 했고요. 저 에밀리의 대답을 채워보죠. Yes, Dad. It's a birthday present for Rachel. It's a 짧게 지나가죠. It's a 이 부분 강세 안 받고 birthday present 강세 받았고요. 그 다음 누굴 위한 건지가 또 핵심입니다. For Rachel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강세 안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리듬이었습니다. It's a birthday present for Rachel. 그쵸? 그래서 레이첼을 위한
생일 선물입니다. 아빠. 요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개 더 남았습니다. 역시 우리 4번에 먼저 질문부터 들어보세요. Is it close to public transportation? Is it close to public transportation? 그래서 가깝나요? 대중교통 혹시 가까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잘 채워보죠. It's not that far. It's not that far. 그쵸? It's not that far.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빈칸 부분이 강세를 받는 부분이었고 부정이 좀 강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그랬고. Yes. How much are these cups? 자, 역시나 how 강세 받으면 시작하죠. How much are these cups?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입니까? 이 컵들이요. These cups 이런 식으로 우리 복수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S가 살짝 들렸지만 these cups. 당연히 여기가 어린 것도 좀 힌트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빈칸 채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동화 현상에 빈칸들이 아마 동화 현상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어떤 식으로 소리가 닮아가는지 우리 또 빈칸 채우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forgot something, didn't you? 뭐라 그래요? didn't you라고 합니다. you라고 들렸어요. 그치만 우리가 쓸 때는 t와 you가 만났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뭔가 잊어버렸죠. 그렇지 않나요? 라는 이제 부가 의문문의 자리에 없는데 didn't you라고 발음하지 않고 붙여서 t와 you가 서로 닮아가며 didn't you? 라는 발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Yes, but it doesn't matter. 네, but it doesn't matter. 그치만 상관없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자, 7번도 우리 한번 어떤 동화 현상이 있었나 들어보죠. How did you propose to your boyfriend? How did you? 라고 하네요. How did you? 그쵸? 그래서 did you? 라고 안 했습니다. How did you? 드와 you가 만나면 또 지읒 발음의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기억나죠? 그래서 how did you? you처럼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했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I showed him the video. Then he said yes. 그에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he said yes. 그가 좋다고 말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도 한번 첫 번째 빈칸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죠. Would you like to exchange the items or get a refund? 자, 이번에는 would you처럼 사실은 들렸어요. 뭐 지읒 발음은 좀 약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드하고 you 발음이 사실 거의 연음처럼 좀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뭐 항상 딱 정형화된 고정된 발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북미식의 딱 미국식의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would you라고 해도 충분히 되고요. 우리가 아까 드와 you가 만나면 지읒 발음 난다고 한 것처럼 would you 해도 되는 겁니다. would you 다 괜찮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exchange these items? 그러면 교환하다. 이 물건을 교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get a refund, 환불을 받고 싶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I'd like to return them. I'd like to return them. 저 이거 그냥 반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불받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이제 또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역시 어떤 동화 현상이었는지 들어보죠. Hi, Minsu. You look great. 민수 안녕, 너 좋아 보인다. Thanks. I'm exercising a lot these days. 들으셨죠? I'm exercising a lot. 이렇게 할 때 이미 니을 발음이 끌고 와줘요. L 발음이 이미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 lot이 아니라 a lot 뒤에 있는 이 L 발음이 미리 당겨져서 서로 닮아간다. 이렇게 많이란 뜻입니다. 내가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Really? I like it, but can you give me another $5 discount? 뭐라 그랬죠? Can you give me 좀 비교적 정확하게 말을 해준 편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give me가 아니라 give me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give me라고 발음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뒤에 있는 발음이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give me 이렇게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give me가 아니라는 거지. 정말요?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혹시 $5 할인 더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Okay, you know that's a real bargain at that price. 그리고 예전에 봤던 문장이네요. bargain 하면 싸게 잘 사 물건이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시죠? 이거 진짜 그러면 그 가격에 정말 이거 저렴한 겁니다. 진짜 이거 잘 구입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묵음 처리되는 단어들. 뭐 요거는 우리가 스펠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발음이 나지 않지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들어보죠. You know that everyone makes mistakes. 자, 여기서 you know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K 없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문맥상 이거 이 단어겠구나 라고 충분히 추론이 되죠. 너도 알다시피 모두가 실수를 하잖아. Try to enjoy the game. 그러니까 그냥 경기를 즐기려고 노력해봐. But I cannot stop thinking about I it. cannot stop thinking about it. 그치만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12번도 어떤 단어 들어갔을지 집중해서 채워보죠. Honey, the guests are coming in an hour. 뭐라 그랬어요? In an hour. 이거 아까 봤던 거다. 그쵸? 그래서 1시간이라고 할 때 on an hour. 근데 H가 실제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묵음 처리가 되면서 어가 아니라 on이 붙는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여보, 손님들이 1시간 후면 도착을 할 겁니다. Could you clean up the rooms? Could you? 이거는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동화 현상. 방을 좀 청소해 줄 수 있어요? I already vacuumed the whole house. I already vacuum 하면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뜻이죠. 이미 벌써 청소기 다 집안 전체 다 돌렸어요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13번 들어볼게요. Why didn't you write any words on it? 자, 여기서는 write, 이것도 아까 봤었던 그 쓰다의 그 write이겠죠. 그래서 W는 묵음이지만 우리는 다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너 왜 위에 어떤 단어도 쓰지 않았니? 라는 뜻입니다. Well, I think a smile is enough. Rachel always smiles. 그냥 스마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레이첼 항상 웃고 있잖아요. 이런 뜻이었고요. 자, 이제 또 나머지 두 개의 단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자, how often 그랬어요. 우리 귀에 T가 들리지 않았지만 how often에서는 often 사실 T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영국식의 발음에서는 또 T를 살리거든요. 영국은 원래 T 발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건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란 뜻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랬을 때 3 times a week.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빈도수를 묻고 답하는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Hi, I bought these chocolates a while ago, but I found an issue with the receipt. 자, 이거 중요하죠. receipt라고 들렸습니다. receipt.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고 계속 발음이 됐어요. 네, 실제로 우리 영수증이잖아요. 네, 영수증은 P가 있다. 네, 이거는 실제 발음을 모금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고 이제 P는 발음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receipt라고 하지 마시고 reset라고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콜릿을 며칠 전에 구입했는데요. 근데 이 영수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알았잖아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reset 기억해 주시고 그치만 사실은 P가 있다. 스펠링에는. Oh, what's the matter? 그렇군요. 뭐가 문제죠?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축약된 표현들의 발음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무슨 현상이 막 달라지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축약이 어떻게 되고 그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16번부터 들어보죠. You can experience robotics, dancing, baking, and much more. 당신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robotics 하면은 로봇 공학, 그리고 dancing, 그리고 baking, 마지막으로 그 밖에 더 많은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고요. 자, 빈칸 채워보세요. Cool. I've been interested in robotics recently. 근데 이게 축약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딕테이션 할 때 좀 많이 헷갈려하고 잘못 적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축약 형태를 적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가 been 나왔다는 건 여기가 무조건 I've
have pp니까 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v 할 때 v가 정확히 발음되진 않아. 그렇죠? 이거 강세받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문맥 보고 잘 적어놓을 수 있으면 된다. I've가 I have의 축약인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I've been interested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관심이 쭉 있어 왔다는 거죠. 어디에? 로봇공학에 최근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I'll definitely be there. 그래서 꼭 거기 갈 거예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17번도 들어볼게요. Sure. Do you know when the exhibition is open today? 자, exhibition이라고 발음되는 거. 이것도 발음 주의해 주시고 전시회죠. 자, 오늘 전시회가 언제 열리는지 아시나요? 그랬고요. 빈칸. It's open from 10 a.m. to 8 p.m. It's 라고 들립니다. 당연히 it is의 축약일 테니 우리 어퍼스트로피 붙여서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친구들 없죠? 이거는 그것의 라는 뜻이니까 절대 안 되죠. 자, from 10 a.m. to 8 p.m.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엽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은 또 어떤 축약일지 먼저 들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너무 많이 봤던 표현이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what is의 축약형을 what's 이렇게 쓰죠.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죠?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Last year, I made lots of mistakes during the game. last year, 작년에 I made lots of mistake. 그래서 실수죠.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During the game, 경기 중에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how long will it be delayed?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뜻이 되고요. Will it be delayed? delay가 이제 지연이 되다. 지연이 되다 이렇게 be delayed라고 묶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이 될까요? 연기가 될까요? 늦춰질까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빈칸 한번 잘 축약 형태에 적어보세요. About a week. If you'd like, you may cancel the order. 들으셨어요? If you'd like, you'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you would를 줄여서 you'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would의 축약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would like 하면 원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if you'd like 만약 원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You may cancel the order. 주문한 거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마지막 한번 채워보죠. Here's your order. Have a nice day. Here's your order. 그래서 here is의 축약 형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거 있어요.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Thank you. You too.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당신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축약 형태까지 같이 빈칸 채우면서 한번 또 우리 사실은 다 봤었던 표현일 수 있지만 내가 다 아는 발음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발음의 어떤 현상이나 규칙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나 우리 오늘도 랩업 퀴즈는 빠뜨릴 수가 없고요. 우리 아까 make mistake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뜻인지 적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아직 발음 현상 몇 개 더 살펴볼 거 있거든요. 우리 듣기 발음 특강 모의고사 5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